자, 출발합니다. 네, 수리를 잘 하려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지적, 네,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또 아는 거와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게 장비죠. 네, 작업 환경 좋아야 되고, 네, 거기에 배치되어져 있는 계측기, 그 다음에 두 손 두 발이 좀 편하게 쉽게 보조를 잘 맞춰주는 이러한 공구, 네, 그런 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수리는 쉽고 편하고, 네,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고장난 부품들 수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네, 그 제품에 대해서 부품들이 어떤 것이 고장났을까 골라내는 거. 부품도 몇 개 안 보이는데 수리가 좀 잘 안 될 때 어렵고, 교체했는데도 잘못 짚어서, 네, 진단이 잘못돼서 수리가 발전이 진행이 좀 잘 안 될 때 좀 답답하시죠. 네, 부품이 꽂아 있는 상태에서 매번 측정하기가 뭐하니까 또 좋은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쉬운 방법은 없을 것인가, 혹시 또 다른 알고 있는 놓치고 하는 거, 모르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럼 다리 3개짜리 FET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얘 같은 소자 테스트기를 가지고 다리 3개를 연결을 하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네, 계측 측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신발은 1, 2, 3번 표시되고, 그 다음에 1번이 드레인, 2번이 소스, 3번이 게이트, 네, C값과, 네, 그 다음에 다이오드에 해당되어져 있는 값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문제는요, 이와 같이 매번 부품들을 여기에서 떼서 추출해서 분리를 해서 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부품들, 또 적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불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킷 애널라이저, 네, VI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장비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장비 소개와 더불어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여하튼 소자 제가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컨덴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장, 사기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탄소 막대장, 그 다음에 다이오드도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2극으로 되어 있는 거, 네, 크기 2개, 네, 그러한 경우는 테스트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스트기 렌즈, 네, 노브를, 네, 원하는 쪽에 놓고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학습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숫자를 가지고 양보 판정, 이상유무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저항을 측정할 때는 또 저항 렌즈에 맞춰 놓고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이건 몇 옴 나갑니까? 네, 150kg인가요? 네, 숫자가 150kΩ 나가고 있습니다. 사기장, 네, 시멘트장이라고 하는 거는 99옴 나가고 있습니다. 측정 자체가 이게. 그리고 컨덴서죠. 컨덴서는 다시 단위가 헨리 표시되어 있는 페럿으로 표시되어 있는 481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각 한 개 한 개마다 부품들은 측정이 이와 같은 멀티 테스트기로 가능하죠.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준비되어져 있는 교보제를 가지고 측정한다 그러면은 여기 컨덴서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같이 측정을 하게 되면 이거를 어느 렌즈에 놓고 측정을 해야 되죠? 네, 저항 렌즈를 놓고 측정을 해볼까요? 아니면 컨덴서 렌즈 놓고 측정을 해볼까요? 자, 컨덴서에 측정을 놓고 하니까 675. 그러면 이게 저항값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렌즈를 저항으로 놓고 해볼까요? 네, 값들이 여기에 정확한 값들을, 수치를 알기가 힘든다는 거죠. 이번에는 다이오드와 이와 같은 컨덴서를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렌즈를
마이크로페럿. 네, 1.8, 3.7 마이크로페럿 나오네요. 그 값이 맞을까요? 그러면 다이오드 모드 놓고 한번 같이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측정하기가 조금 더 정확한가 안 그런가 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 측정 장비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네, 더러는 이와 같은 IC, 네, 다리가 더 많은 것, IC 테스트기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될까, 또 측정은 사용은 편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기를 넣고 하는 스코프, 오실로스코프, 고치고자 하는 것인데 전기를 넣는 입구 자체부터가 동작이 원만하게 안 될 때는 어떻게 이거 좀 쉽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 서킷 애널라이저 중에서 VI 테스트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학습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킷 애널라이저 VI 테스트기 스코프 화면을 불러와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는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을 하여서 놓고요. 테스트기로 보통 이렇게 찍어 왔던 경우를 이와 같은 장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다이오드, 반도체라고 하는 기본 소자 다이오드 측정을 해 보도록 합니다. 한쪽 대고요. 그리고 한쪽을 다시 대봅니다. 현재 화면상에 적색으로 되어져 있는 표현이 직각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 심벌 다이오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 좌측 하단에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0.6V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게. 자, 그러면 현재 화면이 이렇게 해서 기억자가 반대편으로 보이듯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이거를 그대로 놓고 이번에는 접지봉이라고 하는 악어 클립을 반대편에 물리고 플러그의 지침을 이쪽으로 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찍거나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좀 잘 익혀 놓으셔야 부품의 이상률 IC 불량 여부를 체크할 때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학습이 잘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그 내공을 가지고 실전 수리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경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오프닝 멘트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 모양새가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직각이라는 표시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저항입니다. 저항은 아까 거쳐왔죠? 용량이 컸지 않습니까? 네, 그 큰 거를 측정을 해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사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숫자는 이쪽에 써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을 해 봅니다. 자, 여기서 느끼는 경우는 무엇을 느끼면 되냐면요. 이쪽 저항이 용량이 큰 거, 저항치가 큰 거, 그거는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져 있는 게 기울기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그러면 저항이 적은 거 있죠. 용량이 적은 거, 그거는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자, 보셔죠. 다시 한번 봐봅니다. 이 각도 어느 정도 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는 거고요. 용량은 좌측에 이쪽 하단에 심벌과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손이 자꾸 들어가서 심벌 이상이 나오는 거니까 측정할 때는 손에서부터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안 타야지만 좀 정확하게 측정되는 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각도를 기억을 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쪽 사기저항에 해당되어 있는 것,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세워져 있죠. 수직으로. 그죠?
여기서 같은 경우 측정할 때 많이 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라운드하고 지침봉, 검침봉을 대보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수직이죠. 일자로 종일선. 아, 이게 접지구나. 아, 이게 쇼트값 나오겠는데 이제 조금씩 학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한대로 나오는 경우는 아, 이거 끊겼구나. 일자로 반뜩 나오는 거, 이거는 합선이고만 라는 경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항을 우리가 측정을 하면서. 콘덴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콘덴서, 전액 콘덴서죠. 전액 콘덴서도 용량에 따라서는 모양이 둥그렇게, 보름달처럼 둥그렇게 표시되거나 또는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초승달처럼 보인다는 거. 그게 기본 파형이라는 거죠. 기본 저 형태입니다. 형태.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콘덴서 한쪽을 찍고 여기 어떻게 나오나요? 보셨죠? 자, 콘덴서 양쪽 하나 끝 찍고 그리고 저항의 끝을 찍어 봤어요. 저항만 찍었을 때는 어떻게 나왔죠? 저항만 찍었을 때는 네, 사선 한 줄 나왔는데 지금은 두 줄로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아, 물론 당연히 콘덴서를 하나 더 달아서 그렇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벌어졌다는 건 뭘까요? 이게 용량이잖아요. 용량이 저항과 더불어서 있다 보니까 저항치와 그 다음에 용량이 합쳐져서 저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쉽게 해서 사선으로 나와야 될 것이 반뜯어지를 않고 이렇게 용량성으로, 저장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실전에서는 회로에서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로에서 패턴에서는 무수히 많은 부품 회로 소자들이 모여져서 원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지금부터 응용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기본을 튼튼하게 해서 거기에서 응용력이 발전하게 되면, 여기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저항인데 그 저항에다가 콘덴서를 하나 다르니까 용량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부풀었구나 라는 경우를 추리해 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내공이 찾고 다져지는 것입니다. 용량은 좀 큰 거 2배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콘덴서 값이 상쇄돼 버리고, 저항이 원체 크다 보니까 비율을 내서 콘덴서 값이 거의 상쇄되고 약간 줄이 조금 두툼하게 보이듯이 그리게 보이게 됨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어떻게 나왔죠? 이거 다이오드는 찍어보니까 수직으로 나왔죠. 거기에다가 저항을 하나 달았습니다. 수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는 직각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저항을 하나 또 달그랬더니 이렇게 저항의 용량만큼 기울기가 돼서 가서 이런 식으로. 자, 확인 들어갑니다. 이 회로에서는 이런 파형이 나오겠는데 라는 경우를 이제 연상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좀 학습 몇 번 하면 쉽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자꾸 의욕이 높아져 가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쪽 네, 측정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직으로 딱 나오죠. 수직으로 나오는데 이쪽
마일드 콘덴서에 해당되어 있는 그 저장 용량만큼 여기가 좀 도톰하게 좀 생겼죠, 그죠? 도톰하게. 반대로 해볼까요? 이걸 이쪽에다 올리고. 구분이 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하시게 되면 요 딱 정중앙의 수직인데, 수직에서 얼마만큼 밀려났느냐에 따라서 또 감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기, 배지라고 하여 다이오드는 어떤 파형을 가지고 있고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저장 매체를 가지고 있는 용량성, 그러한 소자들은 어떤 파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봐보죠. 이번에는 이쪽 전해 콘덴서와 저항을 하나 다뤄놨어요. 하나 이게 또 전부 다 지금 하는 경우는 응용력이죠. 아까 이 저항은 어떻게 나왔어야 됐습니까? 저항은 사선으로 나왔어야죠, 그죠? 사선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콘덴서를 병렬로 하나 다르니까 이와 같이 표시가 되네요. 콘덴서와 저항을 직렬로 다뤘을 때에 어떻게 나왔죠? 콘덴서와 저항을 직렬로 다뤘을 때, 그리고 콘덴서와 저항을 병렬로 다뤘을 때, 좀 몇 번 학습해 보시면 회로에서 이러한 파형으로 나왔을 때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회로 조금 더 파악하시면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걸 하기 위해서는 숙달이 필요하죠. 단련. 이건 FET. 자, 오른쪽에다 놓고 하나를 핀을 물려서 GDS니까 가운데 드레인하고 오른쪽 소스하고, 그리고 왼쪽 거 몇 번 해보셔야 돼요. 예? 자, 왼쪽 게이트. 우리가 게이트 같은 경우는 측정할 때에 기능을 가지고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값을 잘 살펴보시면 콘덴서 값 위주로 주로 체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하고 드레인하고 측정했을 때 약간은 저항성, 저항이 아니라 저장성. 그러니까 FET 같은 경우도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전개 효과. 그러니까 이 안에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죠. 몇 나노페럿이라든지 그런 것을 용량 조금 가지고 있으면 저장 용량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핀의 기능, 그 다음에 부품의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용량, 그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몇 번씩 테스트를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실전에서 있는 IC 부품 이상 유무 양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요점 정리 들어갑니다. 서킷 아날라이저, VIC 테스트기에 측정하는 방법은 다이오드는 직각, 파형이 모양새가 직각으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저항은 사선으로 나온다는 거. 저항의 용량에 따라서 사선의 기울기가, 용량 많은 거는 기울기가 옆으로 많이 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용량이 적은 저항은 갈수록 세워져 있으며,
종일선, 네, 일자로 딱 나오는 경우는 쇼트 났다, 합선이다 라는 경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용량성 저장형 부품들은 원 형식으로 나온다. 원.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원의 형태가 네, 정원 또는 타원형처럼 되어 있는 이것이 좀 다르다.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원이라 했을 때는 가만히 있으니까 야가 충전되고 나서는 또 모양새가 좀 다르다 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본으로 해서 이와 같은 부품으로 엮여져 있는 회로에서는 회로를 살살 좀 살펴가면서 이 부품하고 어디하고 연결됐구나 라고 해서 모양새를 같이 조합을 해보면, 우리 디아블로도 큐브에 넣고 참, 매참이라고 그러죠. 매직참. 그런 거 하고 아이템하고 놓고 돌리게 되면, 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든지 날아가든지, 네, 너시했을 때 성공이 되면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 그거는 회로의 패턴을 보시고 여기에 조합 방식을 찾아서 머리에서 사선과 원이 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직과 사선이 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쉽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차 마치고 다음 2차는 실전 수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어서 저장하는 방식, 또 저장했을 때 불러오는 방식, 네, 그리고 똑같은 걸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방식을 연이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